안녕들 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들 다들 걱정하고 있던 시장이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좀 요새 이런 소리 하시는 분 없어요? 10월에 살라고 했었는데 살걸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전 종목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전 종목을 보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했는데 전 종목을 본 사람은 뭔가 느낌이 왔었을 거예요. 저는 진실만을 가르쳐요. 여러분이 홀렸을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줄 겁니다. 개인 투자가 부자 되는 방법은 팜 시스템을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주식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많이 올라가면은 나도 모르게 짜쳐가고, 많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사고. 그래서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팜 시스템이에요. 정말 마음의 양식을 하나 먹고 가야죠. 감사와 불행은 동시에 느낄 수 없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행복한 표현을 하는 것이 인생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술이다. 감사와 불행을 동시에 느낄 수는 없다. 스콧 올하이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엘리 조엣은 감사하는 마음은 백신이며 해독제이며 수독제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가장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감사하는데 돈을 들지도 않는데 반해 돌아오는 것은 많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시세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감사한 고수분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감사하다고 막 댓글 달고 막 그래 본 적 있어요? 눈팅만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눈팅이 밤새도 그냥 한 대 지워박았으면 좋겠네, 그냥, 그지? 예, 감사하다고 쓰지 않고, 눈팅만. 감사하는데 돈을 들지도 않아. 근데 돌아오는 건 엄청나져요. 그래, 감사하다, 그러다가 내가 나한테 찍혀가지고 무료로 초대받고 VIP 강에서 종목 담아가지고 대박나고 그런 놈들이 있어, 지금. 사소한 일에 감사할 때 그 순간부터 인생은 천국이 됩니다. 오늘 주식의 비밀을 공부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내려가든가 올라가는 것만 있어요. 이 중간에 주식의 가치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다. 중간 가치가 주식의 본 가치가 10,000원이다. 그러면 이게 막 30,000원 40,000원까지 넘어가고 빠질 때면 2,000~3,000원까지 빠지고 그러죠. 그래야 안 그래요? 주당 순 자산 가치에 비해서 많이 오르고 많이 빠르죠.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머무르는 게 없다는 거죠. 주가는 그래서 내릴 만큼 내려서 찍고 털하면 여러분이 더 주고 살 줄 알아야 돼. 가치로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요새 그런 거 보죠? 살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 열나 짱나 막 이래. 그래서 저번에 10월 같이 눌러주기 지금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 많죠? 그게 열받죠?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심리를 오늘 공부하게 될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건 망했다는 게요, 그지? 이번 1월달 강의 중에서 베스트만 뽑아봤어요, 제가. 몰빵하고 많이 울었어요. 아빠님이 욕해줄 때마다 속이 시원합니다. 나도 대꾸가님인데 이게 대꾸가님이라고 내가 바꿨는데 사실은 나도 대꾸가님이에요, 이게. 나도 대꾸가님.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나도 대꾸가. 주가가 바닥을 치고 털하면 아무 때고 달라붙어야지. 나도 대꾸가. 이게 맞아. 예, 떨어질 때는 대꾸가 따라가지 말고 희망이 있다는 건 망했다는 거예요. 차트 읽기는 음악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주가 차트는 시장의 투자자 혹은 특정 종목의 투자자의 생각, 희망, 야심, 목적을 반영한다. 와이코프. 심리 공부와 재무제표 공부와 차트 공부를 같이 하면요 정말 재밌어요. 주말에도 저는 우리 전문가들이 놀러와서 같이 차트를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이번에도 뭐 겁나게 찾았어. 또 그런 것들 찾았던 종목들이 뭔지 알아요? 네, 잠시 후에 보여줄게요. 시세의 비밀이 삼원금천 비록이잖아요. 시세의 비밀. 외국 책에서 읽을 때도 가면 없더라고요. 태극이 운동하여 극으로 움직여 양을 생사하고 움직이는 것이 지극하여 조용해진다. 조용해지면 또 음을 생성하고 조용해지면 또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조용해지고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고저히 천지의묘한 것 같아서 강세장 오르고 오름이 극에 달하면 그 안에 약세 이치가 담겨있는 법. 약세장에서도 힘이 싸게 될 때 그 안에 강세 이치가 담는 법. 이번에 그 종합지수 보니까 강세 이치가 담아있으니까 튀어 올라 안 올라. 종합지수 보고 가자고. 미쳤네 종합지수. 그죠? 이제 흥분하지 마. 주경주는 여기서 안 빠졌잖아요. 여기서 세게 올라가고 안 빠지니까 여긴 서 있죠. 근데 소형주는 이건 주체가 없어. 대형주가 갈 때도 가고 소형주가 갈 때도 가고. 지금 더 세죠? 삼성전자 좀 올라오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종목이에요. 근데 많이 빠지면 삼성전자 반등 나오죠. 포스코도 많이 빠지니까 나왔고 다 반등 구간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자꾸 장기 투자할 때 삼성전자를 할 거냐 새롭게 시세 크게 날려고 갈 거냐는 여러분이 선택의 목이에요. 알죠? 시세의 비밀을 제대로 알면 개미도 법빛이 된다. 이 말 이해 가세요? 이 차트는 이제 어려우니까 나중에 설명하고 이게 수익률인데
여기는 수익률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리스크요. 리스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이 좋다 이거예요. 요 차트가 참 재밌죠. 주식 투자는 주식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에 머무르지 않는다. 주가가 진입 가치가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 밑으로 막 2, 3천까지 떨어졌다가 몇만 원까지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가는 멈추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주식시장을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보면은 제멋대로 막 쉬었다 온대 쉬었다 공부하다가 쉬었다 온대. 왜 쉬었다 와?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돼. 회비가 비싸면 깎아달라고 그러든지 외상으로 해달라고 그러든지 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 사실 제가 주식으로 깡통 나가지고 너무 힘들 때 데일 카네기 코스 갔잖아요. 데일 카네기 코스 갔는데 그때 말이에요. 깡통 나가지고 보험회사 들어갔더니 한 달에 50만 원 주는 거야. 2달인가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봐야 되는데 근데 한 달에 50만 원 준대. 그래서 이제 낮에는 보험회사 공부하고 밤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일 카네기 코스 갔는데 글쎄 3개월에 120만 원인가 한데 12개월에 12주에 12주는 3개월 안 되나? 3개월 약 3개월죠. 가가지고 내가 다시 50만 원 받는데 120만 원 줄 돈이 없어요. 선생님 3개월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차피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는데 의자도 빈데 뭐 까짓까. 미친놈 하나 왔지만 이 가난한 거지가 왔지만은 그냥 그 30만 원에도 받고 해준다 생각하고 그냥 입학시켜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서 엄청난 기운을 받았어요. 기운을 많이 받아가지고 보험이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갚았지. 자, 이건 여기를 보면 여러분이 정말 재미있는 게 나왔어요. 오늘 내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시세는 합리적인 가격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쓰세요. 시세는 합리적인 가격에 머무르지 않는다. 왜 그러냐? 주가는 올라가거나 아래나 금방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태극기 운동이 양을 생성하고 움직이는 것이 즉하여 조용해진다. 그독하게 올라가서 가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조용해진다. 조용해지는 게 조용의 음을 생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독하게 올라가면 더 이상 못 올라가. 그리고 머무르면서 개마고이 나오고 삼천정이 나오고 거기서 음이 생성되면서 흘러내리잖아. 이 말 이해가세요? 가격이 지독하게 오르가면 그리고 가격은 자기가 합당한 가격이 가치가 10,000원이라고 하면은 30,000원까지도 올라가고 그 밑에도 내려오고 올라가고 한다 이런 얘기야. 그게 주가는 늘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면 그 방향으로 오래 간다. 시세는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오래 간다. 그러니까 정확한 바닥에 살 수는 없다. 우리도 바닥이라고 사는데 여기서 사기도 하고 여기서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래 분할 매수하면 적정 가격 밑으로 내려갈 때는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적정 가격 이상으로 넘어가면 분할 매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회원님들이 보니까 주식이 가지고 있다가 먹지를 못하고 팔아.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죠. 그러면 그런 걸 끝까지 다 먹으려면 지붕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이 시세가 음이 생성할 때까지 가는 기술. 그걸 다른 말로 삼천종을 봐야 된다. 쌍봉을 봐야 된다. 그죠? 인수봉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설정되면 그 방향으로 오래 간다는 거죠. 오늘 책 속에 정말 좋은 글들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그래서 급등주 짜릿하고 섹시하고 오늘부터 내가 떼돈 벌 것 같으면은 그거는 망한 거야. 강의가 재미있으면 그건 망한 거야. 강의는 딱딱해야 돼. 그래서 몇 놈만 부자 되지 주식시장 하면 1000명 중에 한두 명 부자 되고 나머지 다 깡통이야. 공감하면 1번. 여러분 주변을 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눈탱이 밤탱이 돈 번 놈이 있으나 돈을 벌기 시간을 낸 30년 공부해야 돈 벌기 시작하는 거야. 물론 바로 돈 버는 방법은 뭐예요? 독학은 30년 걸려. 바로 버는 거는 팜 시스템으로 바로 하면 돼. 바로 떠먹을 수 있죠. 그죠? 의미상 자본시장선의 기울기가 낮다는 것은 리스크 증가에 비해 수익 증가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인기가 있고 주가가 편안하고 그러면 간단히 말해 위험 수용에 대한 보상이 평균 이하라는 뜻이다. 자, 긍정적인 사건이 낙관주의를 높인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것이 낙관을 시장에서 낙관하면 그때부터 위험 리스크가 커진 거야. 낙관주의가 높아지면 사람을 위험물을 그냥 막 살려고 그래. 그죠? 위험 수용도가 높아지면 더 낮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위험은 투자자들이 낮다고 느낄 때 높은 것이다. 요건 적으세요. 이거 별로 위험한 거 없어. 주가가 계속 갈 거야. 안전해. 우량주. 위험은
투자자들이 낮다고 느낄 때가 가장 높은 것이야.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위험은 낮다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하다. 위험해서 그거 안 돼 할 때. 자, 그럼 책을 더 읽어보니까 잘 봐.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잘 들어봐야 돼. 그리고 위험 보상 리스크가 최대일 때, 즉 위험 보상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작다. 합리적인 투자자는 이 순간 투자를 중단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핵심은 리스크가 없다는 믿음이 리스크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이다. 평범한 위험 수용, 즉 투자자의 위험을 편안하게 느끼는 현상은 가장 시장 하락의 큰 징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위에서 설명한 과정에 따라 행동하므로 어느 때보다 위험을 인지하고 신중해야 할 때 이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신용 쓰고 수탁론 쓰고 이번에 작살나듯이 뒤지는 거지. 그러니까 신용이 많을 때가 지금 보면 5월 23일이 신용이 13조 찍고 그냥 거기가 제일 위험할 때잖아. 내가 그때 얘들아 테라 이거 위험하다 그랬잖아. 그지? 네. 5월 23일 종합지수 보라고. 여기요. 대북주 난리칠 때 여기. 거기부터 신용 많아가지고 다 작살났잖아. 심리 사이클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극단성이다. 극단성 쓰세요. 심리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건 사이클은 왔다 갔다 하죠. 네, 극단성. 사이클은 타당한 방향과 정도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은 때때로 무리를 지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 위험을 무시하자. 모두 부자가 되자. 그런 말 나오죠. 모두 부자 되자. 우리 모두 위험을 무시하고 부자 되자. 막 이런 말이잖아요. 그지? 예, 막 무모해지고 자신감이 붙을 때 그들은 열정적으로 흥분해서 너무 높은 수준의 주가를 매수 효과를 부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받아들인다.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소설 쓰는 전문가들의 말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중에 발생한 손해가 그리 크지 않다면 이런 것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나중에 손해가 발생하면은 그죠? 투자자들은 과도함이란 잘못 저지고 난 후에 하락해서 많은 돈을 잃고 나면 욕심이 지나쳤고 너무 쉽게 믿었다고 스스로를 책망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한다. 또 자신이 참여했던 색다르고 흥미로운 투자자들을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위험 회피는 강과한 태도 때문에 그 어떤 리스크에도 알아채지 못하고 벌기 쉬운 돈이라는 비전에 돈 벌기 쉬운 시장이라는 비전에 넘어가 가격을 밀어올리고 또 꼭지에 매수했던 것처럼 이제 투자자는 가격을 끌어내리고 바닥에 매도한다. 그들은 투자 실망을 경험하면서야 투자에 뛰어들지 말아야 할 위험을 분야라고 확신한다. 작살나게 빠지고 거기서 손절하고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회피성, 비관적인 생각이 극단으로 치닫는다. 그 성향을 좀 분석해놨는데 몇 가지만 요약한 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겪은 투자 실패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성향 때문에 투자자들은 깐깐하게 주의를 기른다. 그죠? 저번에 5월달에 대북주나 뭐 이런 거 삼성전자나 바이오 사가지고 실패하고 요번에 10월에는 1월에는 또 엄청난 공포스러운 뉴스들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이제부터는 조심하게 될 겁니다. 겉모르게 시정사고 막 따라갔던 사람들은 지금은 상당히 마음이 얼어붙었을 거예요. 공감하면 1번. 이제 투자에 대한 이익보다는 손실을 더 고려할 때문에 기회를 찾기보다는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손해 안 날라고 이제 이리 되고 저리 되고 지랄들 하는 거지. 그지? 손해 안 날라고. 실패의 가능성을 전부 배제할 수 있도록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극단적으로 이제 비관론자가 되는 거야. 충분한 안전바지를 제공하는 투자처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곳에 위험이 발견되므로 현재의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불충분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아직도 더 빠져야 된다고 계속 악쓰고 있다.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된다. 위험 수용도가 높을 때는 고점에서 비싼 자산을 매수했던 것처럼 이제는 위험 회피도가 높아져 이제는 주가가 많이 빠져 뼈다구만 남아가지고 가치 이하로 많이 떨어졌는데도 매수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공부는 나중에 장이 좋아지만 한다고 생각들 한다. 미친놈들. 무슨 얘기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 지나보니까 대북주나 이런 거 셀트론 이런 거 저거 했지만 지수로 보니까 여기 10월 폭락 여기 폭락 1월 폭락에는 다 사면 돈 되는 거죠. 돈 되면 더 돈을 어디서 돼요? 극한 상황에서. 자, 낙관적일 때 극한임. 낙관의 극한이고 비관의 극한입니다. 양극단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액션 해야 돼. 액션.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파운시즘에 그 액션을 할 수 있는 바로 기법과 종목 선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극한상에서 피하잖아요. 초보자들은 바로 그걸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된 놈은 앞으로 20년 주식 투자하면서 혼자 독학으로 배울 것을 오늘 저녁에 다 깨우친 거예요. 극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맞짱 떠야 된다고. 많이 올라간 극한 상황에 모든 사람이 신용이 13조로 질렀을 때 여러분은 신용 많은 종목을 때려야 되고, 모든 사람이 비관적이고 모든 뉴스가 비관적이고 주가가 급락을 해버릴 때 여러분 매수. 자, 그래서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종목들에서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유니크? 이게 10월 30일이잖아. 10월 30일이야. 극한 상황이 어떻게? 극한 상황이라니까 대박이잖아, 대박. 그 극한 상황에 못 싸우면 안 되죠. 이거는 10월 3일은 많이 빠지도 않았어, 지랄하고. 이게 10월 달이라고. 이게 12월 달이고요. 쭉 빠지죠. 근데 원래는 우리는 여기서 샀던 거야. 근데 이번에 극한 상황이 와도 이 자리 깨요, 안 깨요? 삼성 출판사. 이거는 10월 30일이 여기야. 요거 12월 달 중순이 좋아요. 그 다음에 한창제지. 요거는 10월 12일이 바닥이야. 그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너무 인기 있던 걸 팔아가지고 돈 갖고 기다리면 이게 다 보이지. 파음시 되면 10월에 조정이 오는지 그런 거 연구 안 해. 물건이 싸면 사는 거야. 이해하시죠? 이 제일 좋은 공부는 88TV의 그 소감문방에 있는 거, 그거 공부가 제일 좋은 공부예요. 여기 회원들 소감문방에 올린 것들, 요번에도 뭐 종목들이 많이 나오더만, 전설님 한창제지, 이런 것들 나왔지. 이거 엄청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전국에서 이런 게 가지고 있는 회원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이렇게 수익 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88TV에서만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딴 데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태경화학. 그 태경화학은 또 무료 추천 줬던 거예요, 저기서. 팟빵에서, 팟캐스트에서 무료 추천 줬던 거잖아요. 무료 추천 줬더니 지랄하고 안 가고 속색여가지고, 마이너스도 나고 막 지랄했는데,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 종목들 하나하나, 이 고수들의 계좌 하나하나가, 이거는 한국내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록 언제 샀어요? 2016년에 샀는데 이번에 환란이 왔는데도 빠지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죠. 경록 보세요. 2016년 여기서 샀을 거예요. 여기나 여기서 샀을 거예요. 여기도 사고요. 여기 이번에 조정 오는데 저 제자리 본전에 와요? 안 오잖아요. 본전에 안 오잖아요. 여기 한번 잘라 먹었어요, 우리가. 그죠? 절반 판 사람도 있고 안 판 사람도 있고요. 판 사람은 이제 여기가 10,000원대인데 여기가 24,000원 찍었단 말이에요. 까불이 났어. 근데 아직도 내가 보니까 조금 더 볼 수 있겠죠. 외봉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종목을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전 종목을 보면. 월봉도 보고 일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계속 밥 먹듯 보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하고. 그럼 이건 뭐냐? 중노동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모바일로다가 개뿔 무슨 모바일로 차트가 보여? 지랄. 모바일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회원 가입해가지고 평상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지나 부자빠 추천하는 종목 그걸로 그냥 매매하면 돼. 예, 그리고 좀 그래도 프로가 되겠다. 내가 이제 독자로 가겠다 그러는 사람은 25인치 거시기나 아니면 그거 사도 되지. 노트북이 17인치 있나? 노트북이 한 17인 정도는 사야 되겠지. 하긴 뭐 우리 옛날에 처음에 컴퓨터 뭐 14인치? 그것도 진공관 모니터 있잖아. 지금같이 LED가 아니라 그때 뭐였죠? LG 뭐 이렇게 브라운관 큰 거 말이야. 전자파도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야. 책이 잘 안 들어갈 거고, 책이 잘 안 읽혀질 거고, 차트를 전종 보면 왜 그러냐면 시세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시세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보면은 정말 소설책 읽는 것 같아. 그 소설도 연애소설 같아요. 오래된 고참들은 느낌이 올걸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차트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보느냐, 차트 읽는 기법을 공부해야 돼. 언제 차트 읽는 기법 특강 한번 해야 되겠네. 차트, 부자아빠의 차트 특강. 신청을 요구한 사람이 많으면 한번 하고 안 하면 하지 말고. 근데 사실은 이건 오프라인 공부를 해야 돼. 오프라인으로 배워야 돼. 오프라인으로. 바둑둘 때도 보면 오프라인으로 배우잖아. 이창호네 집에 애들이 들어가서 그냥 9살짜리 이창호가 저 조은현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했잖아요. 요새 애들은 왜 이창호한테 보내서 조은현한테 보내가지고 9살짜리 보내서 이창호가 그래 부자가 퍼피처럼 됐어요? 손정희처럼 됐어요? 안 됐는데 왜 애들 9살짜리는 부자 아빠한테 안 보내는지 몰라. 만약에 나한테 보내서 기초 잘 가르쳐서 버피처럼 되면은 그게 이창호가 부러워요? 아니 골프 유명한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부러워요? 골프 선수는 잠깐 해요. 잠깐 그냥 한
20몇 대, 30대까지만 살짝 하고요. 나이 먹으면 또 힘 빠지면 안 돼요. 스포츠 선도. 아직도 우리 시장이 너무나 기회가 많은 거야. 왜 그냐? 그런 사람이 없다. 우리가 버핏 같은 사람이 하나 나오면은 우리나라에 어지간한 대그룹 좋은 회사 하나 하고 막 현대차보다도 더 벌 거야. 그런 대그룹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라고 공장을 그걸 생각해야지. 우리나라는 그래서 기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기회의 땅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는 축복의 축복. 그죠? 자,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는 하나의 방향이 설정되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한 7년간은 우상향했잖아요. 그런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하락하잖아요. 10년 넘게. 하나의 방향이 설정하면 그 방향으로 오래 간다. 하수들은 많이 떨어지면 막 좋아해. 경기 민감주라고 막 떠들어가지고 애들 전부 물리게 만들고. 그리고 한 번 잘못되면 사과도 할 줄 알지. 나도 추천하고 잘못되면 사과하거든요. 내가 잘못 봤네. 아직 바짝 모르는데. 사과도 안 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인간들 있죠. 더 웃기는 거는요. 전문가들이 제일 웃기는 건 여기다 그림 그리는 새끼들이야. 요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번에 경기가 바닥을 쳤으니까 요렇게 올라간다고. 그림 봤죠 여러분? 전문가 시황보다 그림 본 적 있어 없어? 그런 그림이 그려졌길래 얼른 덮으세요. 그거 보면 뒤지는겨. 예측이잖아.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주가는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면 그 방향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지금 여러분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뜨니까 또 매수하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 1번. 아니다 막박 산다 2번 눌러보세요. 아는 놈 올라가도 막 사시라고. 힘들지? 바로 이런 거예요. 상승하기 시작하면 100% 올라가고 200% 올라가는데 사야 돼요. 이게 3,000원짜리가 3만원 가도 사야 돼. 19만원 갔는데 어쩔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가장 실수하고 있는 건 여기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많이 떨어졌다고 사가지고 좀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손절 이제 밑으로 더 빠지면 물타기예요. 물타기하고 본전자 우량주인데 언젠가는 올 거야. 언젠가는 오겠지. 다시는 주식 투자나봐. 본전만 오면 나는 시장을 떠날 거야. 요건 쓰세요. 기다리는 본전은 없다. 기다리는 반등은 없어요. 기다리는 반락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공부를 80년장, 90년도장, 2000년도장, 2003년장, 2007년장, 2008년장을 현대번호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기록하고 느낌이 있어야 돼.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냥 당하지 말고 거기서 돈을 잊어버리면서 뭔가 여러분이 기록하고 배우고 넘어가야 돼. 안 배우면 소용없어요. 공부 하나만 해요. 우량주를 믿어요. 우량주를. 우량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블룸버그 혁신경제지수가 또 랭킹 1위 했어요. 6년 연속 1위. 6자 써보세요. 6년 연속 1위. 대단한 나라예요. 짐 로저스가 지난번에 그랬죠. 남북한이 만약에 정전선언하고 경제 협력이 일어나면은 가장 핫한 나라가 될 거다.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국에 80년대 투자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언론들이 그렇게 좋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믿고 중국을 안 샀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자기는 중국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80년대부터 중국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 로저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면 그거 위험해서 어떡하냐. 거기 그 나라 위험으로 너무너무 쌀 때는 위험이 별로 없다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번 차트에서도 보라고. 많이 빠지면 위험이 거의 제로야. 제로 수준. 그래가지고 수익이 빡빡 나는 거지. 자, 이번에 종목들 밑으로 팠다가 올라오는 것들이 뭐야. 유니크도 그렇잖아요. 이번 10월에 너무 조정하니까 이 주가가 밑으로 파면 어떻게 돼? 이거 좋은 차트네 진짜. 쭉 빨아주고 그냥 쭉쭉 치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물타고 또 물타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 떨어지는 칼날에 물타고 있습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발등 지켜요.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 주주 하셔야 되잖아요. 주주가 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그 소스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이 92년도 차트예요. 시장의 주저주들은 초입에 나갈 때 엄청 강해요. 이게 나중에 70만원까지 올라가는데요. 상장해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싱싱한 성장주잖아요. 이렇게 상으로 날아가요. 상으로.
이 성장주를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사고로 날라갔죠. 이게 포스코가 92년도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94년도에 이렇게 달려간 거예요. 그럼 성장주의 초입, 유년기 때 어릴 적에는 아주, 왜 어린애들 겨울에 추위 별로 안 타잖아요. 요게 무슨 얘기냐면 어릴 적에 엄청나게 싱싱하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장주 어린 것을 잡아야 돼요. 요새 막 상한가 나오는 것들 많죠? 그거 보면서 나는 그런 느낌, 쟤들이 미래에 앞으로 몇십 년 갈 놈들이구나. 이걸 연구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연구하셔야 돼요, 그걸. 포스코가 바닥에서 어릴 적에 나갈 때는 막 상한가로 갔다 오면 여러분 이게 이해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그게 주도주였다는 거지. 시장을 살리는 주도주가 나오면 시장에 인간들이 또 돈 갖고 와요, 안 와요? 펀드 사러 오잖아요. 펀드, 지금부터 펀드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이제 그때 보여줄 거예요. 2, 3년 후에 수익이 많이 났다가 그 펀드 또 들러 주식해서 깨진 놈들, 펀드에서 빠진 놈들 안 와요. 안 깨진 놈들. 새로 직장 들어가고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 그리고 많이 상처있고 투자에 이르면은 다 포기해요. 결국 주식 투자는 한 번쯤은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더 공부한 사람 소수예요. 나머지는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가 돼요? 패배자가 되는 거죠. 평생을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주식 포기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고 공부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주식을 사시기 바랍니다. 공부 안 하면 여러분 또 잃어요. 공부하고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이크를 우리 공장장님한테 기쁜 소식, 공장장님이 소식을 전해줄 거예요.